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 신체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시는 연사부는 코너스톤 의료원의 원장이신 변재준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 신체 검사. 네. 이게 뭔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네, 또 필요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네. 네. 이민을 여기 다 이민해서 오셔서 사시는 분들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민의 마지막 과정으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게 돼 있죠.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I-693 693번 폼을 파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애틀 지역에서만 1년에 한인이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네. 이민 신체 검사를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꽤 많이 네. 신체 검사 받으시네요. 네. 자, 이민 신체 검사이 좀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방송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됐고요. 폼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폼의 번호는 그대로 있습니다. 693 폼입니다. I693.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이 폼이 5페이지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뀌면서 9페이지로 좀 바뀌어서요. 좀 양이 많아졌고요. 5페이지가 9페이지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쓰던 폼은 7월 24일까지만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7월 25일 이후에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폼, 9페이지짜리 폼을 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7월 25일이면은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부터 새로운 폼을 제출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지요? 내용상에는 두 가지 큰 변화라고 하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결핵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규정이 좀 더 엄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결핵이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을 함으로써 나는 옛날에 결핵을 알았다 또는 양성 반응이 있었다 네. 또는 이런 수두를 알았다 무슨 이런 예방접종을 맞았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함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은 이것을 문서로서 반드시 증명을 해야만이 인정이 되도록 되는 조금 이제 까다로워졌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통역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폼을 이 서식을 읽고 이해할 수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통역을 대동을 해서 그 통역을 하시는 분이 그 문서에 또 서명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서 조금 내용상으로 좀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양식을 갖고 나오셨는데 그거 보시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적 사항을 적는 란이 있군요, 먼저. 맨 처음에 이제 파트 1, 맨 첫 페이지가 이제 인적 사항을 적는 란이죠. 근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to be completed by the person requesting a medical examination, not the civil surgeon. 그러니까 이거를 의사가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본인이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이걸 그대로 타이프라이팅을 합니다. 저희가 타이프라이터로 잘 요거를 보기 좋게 쓰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폼을 필아웃 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해라. 본인이 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 부분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름 쓰고 패밀리 네임, 기분 네임, 미들 네임 이런 거 쓰고 주소 쓰고 그럼 뭐 남성, 여성 뭐 이런 거 표시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네네. 그리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거. 그런 거 쓸 수 이메일 있도록 어드레스. 네. 뭐 그런 게 적게 돼 있네. 네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영어로 이제 쭉 써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있군요. 첫 번째 페이지에, 그러니까 네. 밑에 부분에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로 쭉 써 있죠. 뭐가 써 있느냐면,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을, 자기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 양식을 제출하는데 자기가 진술한 내용들이, 다시 말하면 의사한테 진술한 내용들이 진실이다라는 걸 증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직하게 진술했다라는 걸 이제 여기 읽고 이해하고 네. 서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또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 2의 이 내용을 이제 본인이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읽고 이해할 수 없으신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이런 분들은 통역이 필요한 거죠. 네. 통역이 필요한 거고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양식의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이네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통역을 한 사람이 그 본인의 통역한 사람의 이름, 네. 소속, 연락처를 적고 또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렇군요. 네. 통역사항이 네.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군요. 네.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통역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질문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은 통역을 구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요. 한국어를 쓰는 의사한테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되죠. 한국분들은 예, 그럼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코너스턴 클리닉으로 가시면 되겠나요? 예, 뭐 저희도 그렇고요. 또 예. 시애틀 지역에서는 뭐 저희 클리닉을 비롯해서 다른 두 곳이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북쪽에 두 곳이 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정된 한국 의사를 통해서 신체 검사를 받으시면 통역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본인의 판단인데요. 제일 중요한 잣대는 뭐냐면 이 I-693 이 신체 검사 폼의 첫 번째 페이지를 읽고 이해해서 본인이 이 폼을 필아웃 할 수 없는 분들.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쭉 이제 그 서명란이 있죠. 나는 여기에 진술한 내용이 정직한 것임을 서명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걸 읽고 이해하실 수 없는 분들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대부분 이민하시는 분들은 뭐 다 이 정도는 다 읽고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의사가 질문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이건 이제 제가 할 때 제 마음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예, 다 규정이 있죠. 예, 환자들이 오면 처음에는 뭘 물어보고 두 번째는 뭘 물어보고 이렇게 다 물어보는 말하자면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있어서 그걸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의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질문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만 되고요.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에 병이 있다는 것 자체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병이 있다는 것 자체는 예.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데 병이 있는 것을 숨기는 경우는 그것은 결격 사유가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네. 이제 대답을 해서 이걸 거기에 기록하도록 해야 되고요. 당뇨병, 고혈압 있어도 이민하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뭐 에이즈 같은 거 있을 때는 어때요? 에이즈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밝혀서 에이즈가 있다라는 것을 진술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민하시는데 결격 사유가 안 되고요. 에이즈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예방 접종까지 면제를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이민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하나 예를 들면 피부병 같은 게 이제 예가 됩니다. 피부병은 이제 어페런트하다 그래가지고 네.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피부병이 있는 게 눈에 드러나죠.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의사가 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예. 네, 피부병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눈으로 봐서 있는 게 확인되면은 제가 그거 있다고 쓰지만은 예를 들어 목 뒤 같은데 조금 안 보이는데 그죠. 피부병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본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제가 없다고 거기에 쓰거든요. 그걸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우연히도 그걸 봤다. 네. 라고 하면 피부병이 있다는 거는 결격 사유가 아닌데 없다고 진술한 것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뭐 저 서류 위조하거나 이런 건 큰 범죄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정직하게만 하면 뭐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민 신체 검사 때문에 이민을 못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민들을 위한 그 신체 검사에서 예. 뭘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병은? 중요시하는 병은 이제 전염병 중에서는 결핵하고 성병이 굉장히 중요시 다뤄지고요. 네. 그다음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지금 현재 액티브하게 중독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 네. 현재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이민이 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예방접종을 또 받으셔야 되죠. 그렇군요. 네. 결핵이 뭐 아직도 있나 보죠? 결핵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결핵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 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치료를 하고 이민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핵에 대한 검사는 2세 이상의 사람은 모두 결핵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누구든지 다 결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피부 반응 검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혈액 검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 반응 검사를 하든 혈액 검사를 하든 양성이 나오면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네. 활동성 결핵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엑스레이가 정상이면 피부 검사나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도 이미그레이션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결핵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이민이 불어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활동성 결핵 환자만 불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활동성이?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거죠. 기침을 한다든지 뭐 가슴이 아프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엑스레이가 비정상인 경우 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드물죠. 드물고요. 이 활동성 결핵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가 완료되면 6개월 내지 9개월 후에는 이민이 가능하고요. 예, 잠재성 결핵 환자 그냥 검사를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다 이런 경우는 네. 엑스레이가 정상이면 아무 문제 없이 이민이 됩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잠재성 결핵이 좀 있다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잠재성 결핵이라는 병이 있다기보다는 결핵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과거에 결핵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고요. 또 결핵이 또 미국보다는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노출이 돼서 검사를 해보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저희 병원 코너스톤 병원의 통계는 18% 전체 이민 신체 검사 받으신 분들의 18%가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이 피부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가 정상이면 대부분이 다 정상이거든요. 그죠. 엑스레이가 정상이면 아무 문제 없이 이민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전의 검사에서 이미 피부 반응 검사가 양성이라는 것을 네. 알고 계신 분들, 네. 그런 분들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피부 반응 검사가 양성이었었다 그러면 다시 하면 또 양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을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면 불필요한 검사가 반복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양성이었었다는 거를 문서로 증명하는 경우에 아하. 그런 경우에는 다시 검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문서가 없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개의 경우는 피부 반응 검사를 다시 하시거나 그리고 네.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또는 혈액 검사를 해서 좀 더 정확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혈액 검사로 대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 결핵 검사를요, 예. 혈액 검사로 예. 하는 방법이 이제 있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강 선별하는 검사에는 혈액 검사하고 피부 반응 검사가 있는데요. 사실은 혈액 검사가 굉장히 정확한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분은 결핵이 없는 게 확실한 거예요.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혈액 검사에 양성이 나온 분은 진짜로 결핵이 있는 겁니다. 물론 잠재성
잠재성 결핵이 있는 겁니다. 활동성 네. 결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에 양성이 나와도 이미그레이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성 결핵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아무튼 혈액 검사가 더 정확한 검사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과거에 피부 반응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피부 반응 검사 다시 하면 또 양성이 나올 게 기대가 되는데 기록이 없다. 과거에. 어허. 기록이 없어서 결국은 또 검사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다. 이럴 때는 피부 반응 검사 대신에 좀 더 정확한 혈액 검사를 하면 좀 더 정확한 결론을 얻어서 좋고 또 불필요하게 검사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서 좋고 네. 또 불필요하게 엑스레이를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좋고요. 그래서 과거에 피부 반응 검사가 양성이었는데 기록이 없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하는데요. 네. 혈액 검사의 문제는 이제 조금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거에 문제점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급박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없는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핵은 그렇고요. 성병은 어떻게 검진하는지요? 네. 성병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성병에는요. 그런데요. 단 하나만 검사를 합니다. 매독 하나만 검사를 하고요. 네. 예. 대부분은 뭐 검사해 보면 뭐 다 음성이죠. 정상이죠. 예. 그럼 매독을 제외한 성병은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의사의 문진으로 합니다. 현재 성병의 증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래서 없다 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 이거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 없다고 하면 없는 거고요. 예, 매독에 대해서는 그 이제 피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요. 성병에 대한 검사는 15세 이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약물 중독이요. 네. 이것도 이제 이민 신체 검사에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네. 뭐 특별한 검사를 해서 확인하시는 건지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약물 중독에 대한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냥 일반 뭐 우울증이 있다든지 불안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이 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이 있느냐 또는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정신질환이 있느냐. 예를 들면 자살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 있느냐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약물 중독. 예를 들면 뭐 코케인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뭐 메담피타민 여러 가지 그 중독 있지 않습니까? 헤로인 중독 도 있고 이런 약물 중독이나 또는 그 알코올 중독 이것이 있는지는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의 문진과 진찰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넘어가네요. 이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만일에 나중에 있는 것이 밝혀지면 이민의 결격 사유가 되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있으면 치료 후에 이민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방 접종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방 접종은 이제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연령에 따라서 다 필요한 예방 접종이 다른데 대개 18세 미만 18세 이하죠. 예, 19세 미만에는 예방 접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소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요. 19세 이상에서는 필수적인 예방 접종은 파상풍 그다음에 홍역 그다음에 수두 이렇게 세 가지가 필수 예방 접종이고요. 겨울철에는 독감이 필수 예방 접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65세 이후에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폐렴 예방 접종도 필수 예방 접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성인들은 수두, 홍역 파상풍 이렇게 세 개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독감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그전 기록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만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예방 접종을 면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면제 받는 데는 건 돈이 덜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그리고 거죠. 뭐 불필요하게 예방 접종 안 하니까 덜 아프고 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이민 신체 검사 필요한 분들은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절차는 먼저
누구든지 간에 이민하시는 분은 이 폼, I-693 폼이 필요하다. 이민 신체검사 폼은 I-693이다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예, 또 뭐 변호사나 또는 뭐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걸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I-693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정의사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정의사는 그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면은요,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기가 사는 곳에 또는 자기가 가서 진료를 받고 싶은 곳에 우편번호를 치면은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워싱턴주의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워싱턴주 이렇게 해서 치게 되면은 제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요. 알파벳이 좀 빠르니까. 예, 이것은 이제 네. 제가 이름이 B자로 시작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병원이 위치한 곳이 이제 98003인데요. 예. 근데 98001, 98002 우편번호에는 이민신체검사를 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요. 네. 아무튼 이민신체검사는 한국 의사가 지금 이 지역에 3분, 저까지 세 사람이 있고요. 예, 이용을 하시면 되죠. 네. 예. 이 이민 신체 검사하고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보험 적용은 이제 가지고 있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커버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민 신체 검사에 필요한 진찰이라든지 또는 이 서식을 그 필아웃하는 이런 피라든지 네. 그 다음에 면역력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 이 예방 접종에 관련된 검사들 이런 것들은 대개는 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예방접종 그 자체는 보험에서 커버가 됩니다. 네. 예방접종 그 자체. 예, 그 다음에 또 결핵 반응 검사를 했더니 이상이 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네.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엑스레이가 보험에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스레이하고 예방접종은 대부분의 보험에서 커버를 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너스톤 의료원에서 이민 신체 검사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네.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시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의사 2분까지 해서 여기 이제 한인 사회 3사람의 의사가 지금 이민 신체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뭐 코너스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사회 혜택을 이렇게 나누려고 노력해온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민 신체 검사에 있어서 참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좀 편리하고 네.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보험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네. 예방 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결핵 반응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엑스레이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보험이 되고 저희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혜택을 찾아드립니다. 네. 예, 그다음에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에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또 주정부에서 공급되는 약을 통해서 비용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네.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이민 신체 검사 하다 보면은 형편이 참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참 미국에 어렵게 오셔가지고 그렇죠. 예, 신분도 불안정하게 계시다가 좀 이렇게 경제적 형편도 안 좋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탈북동포들이 계세요. 네. 예,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사업실에 문의를 하시면은 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이민 신체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스포츠 피지컬도 그쪽에서 하고 계시죠? 스포츠 학생들. 피지컬은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네.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되면서 여름철에 이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스포츠 피지컬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요. 네. 이 페더럴웨이 지역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이번에 프로그램을 좀 개선을 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 네.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어허. 온라인으로 폼을 보내고 이래서 온라인으로 다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실제로 신체 검사하는 날은 간단히 와서 쉽게 간편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세상이 좋아지네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저희 그 병원을 통해서 스포츠 피지컬을 받으시는 경우에 네. 저희가 환자 한 사람당 저희가 7불씩 적립을 해서 예. 물론 그건 이제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이기도 하고 또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 부담을 하시기도 하겠지만은 환자 1인당
학생 1인당 7불씩 적립을 해서 저희가 그 다른 좋은 일에 지역사회 일에 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으신 뜻이네요. 네. 네, 오늘은 건강정보 이민 신체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코너스톤 의료원의 원장이신 변재준 박사 도움 말씀 주셨고요. 여러분 전화는 253-200-1988, 253-200-198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